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스쿨 지망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고민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소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가 로스쿨 1기 때부터 현재 12기 입학생까지 입시를 겪어보고 또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보고 졸업 후 법조계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제자들을 지켜본 것에 기반한 조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로스쿨 진학의 이유나 동기는 실로 다양합니다. 대학 입학,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전공 선택과 치밀한 준비를 한 경우, 대학 4학년 때 희망하는 직역에 취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인식하고 보험 드는 생각으로 취업과 로스쿨 진학을 병행하다가 덜컥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 앞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 보여 변호사라는 자격증이라도 취득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 진학하는 경우, 마땅히 하고 싶은 것은 없는데 주변 친구들이 로스쿨을 준비하니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덩달아 준비하는 사람, 부모나 친척이 권유하여 준비하는 사람, 검사가 되고 싶은 열망하에 진학하는 사람, 다양한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라는 조직 생활이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변호사라는 전문 자격증의 니즈를 느껴서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 등 실로 다양합니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총 응시자 대비 평균 50% 전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입학생이 3년 만에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소양을 갖추었는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학부 때 법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고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하나의 지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마다 그리고 서류 심사자나 면접관마다 이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학부 때 법학 과목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도 재학 중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로스쿨 지망자는 본인이 입학하면 3년 동안 무리 없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인재임을 어떤 식으로든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10년이 넘는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입학 설명회 상담과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겪어보면서 정말 아쉬운 사례는 도대체 내가 왜 로스쿨에 진학하려는지,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이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학부 학점, 리트, 영어 점수의 정량 수치가 입학 가능하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정량의 수치로만 결정되지는 않고 앞서 언급한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정성평가를 합니다. 이 사례의 문제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두 번째 아쉬운 사례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법조인의 상을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지원자들 중 아동 청소년, 탈북자, 난민,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지원자들 참 많습니다. 심사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따분하고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인지라 서류에 눈이 잘 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할 시장 자체가 존재하기도 어렵고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그러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만 가지고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자소서에 별로 쓸 게 없고 장차 어떠한 법률가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소재의 빈곤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 그러한 활동에 매진하는 졸업자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로스쿨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우선 10여 개의 대형 로펌 변호사, 검사, 로클럽 이 세 가지인 듯 합니다. 여기에 한 해 한 300~400명 정도가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체에 전속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내 변호사도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합니다.
제조업, 건설, 조선, 에너지, 금융, 바이오, 제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유통, IT,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합니다. 사내 변호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산업군에서 이러한 이유로 법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괜찮습니다. 신입 사내 변호사로 입사하는 사람을 대략 100여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층이 그리 두텁지 않은 몇몇 중견 펌들과 부티크 펌도 선호하는 편이고요. 여기를 약 3, 40명 정도로 보죠. 또한 여러 공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공공기관은 안정적이기에 선호하나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럼 졸업 후 여기까지 곧바로 진출한 사람들은 약 400명 내지 5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요새 한 해에 17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니 나머지 1200, 1300명 정도는 자의반 타의반 송무 중심의 소형 로펌 변호사 혹은 단독 개업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아주 소수의 뜻있는 공익활동, 학업지속, 외국 진출 등이 있을 것 같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로스쿨 진학을 원한다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내가 그 분야에서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 분야의 법률 시장은 어느 정도인지 탐문해보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선배들이라도 찾아가서 현황이라도 들어보면 좀 더 현실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후배라도 그런 정도의 성의를 보인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지 않을 선배는 없을 겁니다. 물론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로스쿨 입학의 관점이나 앞으로의 성공적인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과 별다른 고민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크나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별 고민 없이 뛰어들 정도로 만만한 직역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조인 자체가 인생의 굴레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변호사 숫자가 3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일반 사람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례로 로스쿨 1기가 입학했을 당시 2009년 변호사 숫자가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0년 3만 명, 그리고 매년 1,7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술적으로 2030년이면 5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현재도 포화 상태라 아우성이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도 서바이브하기 그리 녹록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뭐가 될 것처럼 막연히 생각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서비스 직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상인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 법무에 한정된 역할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누가 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회사로 가더라도 법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 변호사의 자질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법조 시장이 아주 성숙된 미국에서는 변호사 출신의 CEO도 아주 많습니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뼈아픈 얘기를 할까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학 공부에 상당한 재미를 느끼고 흥미로워야 합니다. 평생 다룰 거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1학년 기본 과목들은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4.3 만점의 학점에 4.0 정도에서 2.0 사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분포가 됩니다. 학점이 낮다고 해서 법학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동이 상대적으로 늦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학점을 낮게 받았다 하더라도 법학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점차 학점이 대폭 상향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보았으나 학점도 2점대 먹으면서 법학에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또 들어와서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과감하게 로스쿨을 그만두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즉, 과감한 손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기대와 아울러 그렇게 되면 낙오자가 된다는 의식 때문에 그냥 로스쿨 생활을 이어가면서 어찌어찌 하여 졸업은 하였으나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시에 한두 번 떨어지고 합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있어 커다란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의 변호사 시험에 모두 떨어져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도 없는 정말이지 가슴 아픈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로스쿨이나 법학이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이었는데 그걸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로스쿨은 프로페셔널 스쿨이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즉, 법조 직역에 종사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으로 진학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게 나에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로스쿨을 중도에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닙니다. 로스쿨에 입학할 정도면 다른 분야에서도 평균 이상의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본인을 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인재들이 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분명 다른 직역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여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약 5%에서 10%의 학생들은 이 범위에 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로스쿨 재학 중 3년 내내 죽어라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만 10시간 정도를 확보하면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은 장단기적으로 어떤 법률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꿈꾸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어야 보다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자마자 벌써 법조인이 된 것처럼 들떠있는 친구들 자중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기들이나 선후배 그리고 교수님들부터 좋은 평판을 쌓는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로스쿨에서 만들어진 평판은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적인 법조인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로스쿨 지망생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